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한쪽에서는 지역화폐 논쟁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. 건국대 최백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통신비 뭐 없는 사람한테는 단돈 1, 2만 원도 아쉬울 때 정말 아쉽습니다만은 진통은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? 예,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가 본데요.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주고받는 식으로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. 여당 입장 속에서 어쨌든 간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타결을 빨리 봐야 될 것이고요. 야당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는 자기들 주장을 뭐 하나 이상은 관철시키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주고받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주고받는 식으로. 대통령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좀 그렇죠.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사실은 추석 전에 하는 거와 추석 연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는 그렇죠. 차이가 크죠. 큰 차이가 있죠. 추석 후 이후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빨리 그러니까 어쨌든 위로를 주려면은 추석 전에 주는 거하고 추석 이후에 주는 거하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. 우리 뭐 최대의 명절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쨌든 간에 위안을 좀 주려면은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겠죠. 좀 뭐 여야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은 분명히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맞습니다. 바람입니다. 뭐 어떻게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화폐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지역 화폐 뭐 어떻게 보면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늘 쓰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그 조세재정연구원이 갑자기 결과를 내놓고서는 이거는 돈만 낭비되지 그렇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또 발끈했고 싸움이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. 지역화폐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?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조차도 좀 그 내용을 다 이제 소화하긴 힘들 텐데요.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먼저 이제 대개 전문가들이 할 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통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. 했는데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1% 증가할 때 추가로 이제 판매가 됐을 때니까요. 상품권이.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 업종들이 얼마나 이제 매출액에 변화를 시켰는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. 8개 업종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8개 중에서 2개 업종만 이제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.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, 뭐 음식료 이런 거 파는데요. 거기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6개 중에서요. 5개도 매출액의 증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의미가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. 소위 우리 뭐 여론조사할 때 보면은 무슨 뭐 플러스 마이너스 5% 오차 범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의미 있게 안 나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8개 중에서 그러니까는 과반수 이상이 가다 보니까는 별로 효과가 없다 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해석에 있어서 좀 약간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. 해석이에요?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이제 분석 기간이 2010년부터 18년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난해 데이터는 있거든요. 근데 지난해하고 2018년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요. 2018년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안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군산이나 포항 같은 긴급 재난 지역만 좀 이제 줬었고 대부분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역에 지원을 안 했다가요. 지난해부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이 규모가 커졌어요. 커졌고요.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상품권 발행하는 액수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뭐 능력이 다르니까요.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발행을 해요.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적게 발행을 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. 했는데 인구는 근데 인천이 더 많아요. 경상북도보다도요.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했을 때 만약에 6개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의미 있게 지출을 안 했어요.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졌을 때 어디다 지출을 하냐면요.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에다가 먼저 지출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후순위로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금액이 별로 발행을 안 하다 보니까는 지출할 게 별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 6개 정도가 안 하고 한 서너 개가 만약에 좀 지출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작은데 2019년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했냐 이거죠. 2019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.
좀 이제 무리가 따랐던 게 뭐냐면요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이제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그 경기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줄이게 된다 이거예요. 근데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보러 갔다가 뭐 점심 먹는 경우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대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경기도에서 소매 판매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타격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가 타격을 보는 것을 주변 인접지역이 타격을 보는 걸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한 지역이 그 발행한 지역이 이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은 옆에 지역엔 그러니까 감소를 준다 했는데 지역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하고 소상공인들 간의 비교 문제인데 논리를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제 이상하게 좀 이제 치환을 해버렸다는 얘기죠. 어차피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쓸 거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다 쓰고 뭐 별 차이가 없지 않냐. 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발행 비용만 또 괜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발행 비용 같은 경우도 과거 18년까지는요. 상품권이라는 게 종이 있잖아요. 그걸 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카드로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발행 비용도 안 되는 거죠. 비용도 달라지는군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2018년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러니까 발행액이 168원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매출액에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저거 있었어요. 자료가 자체가요. 기억되는 걸로도 2017년에 제주자치연구소가 이제 내놓은 보고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맞습니다. 뭐 전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효과가 크다고 다들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끈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성남시장 할 때도 이걸 이제 다시 시행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효과를 굉장히 이제 봤다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확인된 이 연구 보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하고 이분이 가는 건 이제 그겁니다. 지금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금 이 두 분이 한 것이 논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요. 정권 때도 그 당시 뭐냐면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걸 좀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런 것들 만들고 그랬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그게 별로 이제 효과를 못 봐가지고 편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피해가다 보니까는 효과를 못 봐가지고 이 상품권을 발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당시도 뭐냐면은 선택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박을 했었거든요. 이 소위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요. 그러니까 그 논리하고 이번에 똑같다 이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판매 감소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판매 감소하고는 이게 내용이 다르다. 중소상공인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룰 수 있는 이런 문제인 반면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그러니까는 이 판매 감소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동의할 수 없다. 이런 이제 그 논리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거기 그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역 상품권 발행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되게 한 5만 원, 6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얹어갖고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아마 효율성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는 한 2% 정도뿐이 이렇게 그 혜택이 없었어요. 근데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한 8% 주고 지자체가 한 2% 줘가지고 한 10% 정도 할인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큰 저거거든요.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한 100만 원어치 9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눠서 쓴다 그러더라고요. 살림을 하는 데 속에서요.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제 그거는 그 지역에 분명히 소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놓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식적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개 이제 우리가 지역 앞에 생각하면은 올해 1차 재난지원금과 이렇게 연관을 시킬 거라고요.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 대부분 피부로 느꼈던 거거든요. 소상공인들조차도요.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 연구 분석 기관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게 나온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이런 논란은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토론도 벌어지고 근데 그냥 아들 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인 것보다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편으로 좀 반가웠습니다.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에서 이제 오차가 생기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